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수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M1만 봐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이죠.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미국의 M1, 즉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금의 양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08년이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그 수준이 갑자기 치솟는 이 그래프 보이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와 비교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정점을 찍었을 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데 이때부터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댔죠. 역사상 몇 번 연속 상승, 미국 역사상 최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올렸지만 보십시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 올려서 저거 조금 떨어졌습니다. 시중 통화를 저거 조금 이렇게 흡수를 한 건데요. 이거 흡수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수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그 전에 미국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화폐를 더 찍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밤중 최대 7만 1,000달러 어간이까지 상승해선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7만 달러 상단 위에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6월이 5일 정도 지난 현 시점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 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34% 상승한 7만 59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1.01% 상승한 3,814달러대, BNB가 8.52%나 상승을 했네요. 681달러, 솔라나가 3.43% 상승한 170달러 나타내고 있으며 XRP는 0.82% 상승한 0.52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너스의 경우는 53.2%, 이더리움 더미너스는 1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국채 수익률을 내리자 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개한 것인데요. 이날 공개된 미 노동부의 고인,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4월 이제 구인 건수는 806만 건으로 3월보다 30만 건 줄었으며 1년 전보다는 19% 감소하게 됩니다. 아침이라 말이 꼬이는데, 네, 무튼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최소치이기도 한데요. 일자리 대비 노동자의 수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예, 방금 보시기도 하셨지만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더리움 3,800달러 넘었다라는 기사가 우후죽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난달 26일 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할 당시 7만 2천 달러 선에 반짝 육박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7만 달러 아래에 갇혀 있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 기준 7만 달러를 돌파한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분석이죠. 여기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 또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ECB는 오는 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례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시장은 ECB가 0.25% 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ECB가 이번 주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빠르면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견해 속에 어쩌면 7월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 또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한 말이 아닌데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월가 전문가들 미 연준 7월 인하 카드 버리지 않는 이유,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월가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준 당국자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7월 인하에 무게를 두게 된 것이죠. 이제 스티브 잉글랜더 스탠다드 차타드의 은행 북미
거시 경제 전략 헤드의 경우는 메모를 통해 7월 인하가 우리 베이스 라인이라며 7월 회의 전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가격 지표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PCE 개인 소비 지출의 경우는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개인이 얼마나 소비를 했느냐, 소비하는데 지출을 했느냐라고 직관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장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시티뱅크 역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연준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데이터라며 고용시장이 약해지면 7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2024년에 남은 연준의 3회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죠. 6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이 6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번 FOMC를 통해서는 금리 동결의 확률은 78%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리 동결이 확정이다라는 얘기죠.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경제 성장의 둔화 및 하락세에 미국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야기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연준은 이미 마음적으로는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물가보다는 고용을 우선시하겠다, 즉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말이죠. 예,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강력한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유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올리게 된다라면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물가 잡기도 전에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것이죠. 연준은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을 택할 건데 경제를 살리는 길에 있어서 너네들의 돈, 이 구매력을 알아서 지켜라. 해지 수단으로 옮기라고 말이죠. 이 과거라면 금을 선택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욱 강력한 새로운 디지털 골드가 나왔죠.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현재 높다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낮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수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M1만 봐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이죠. 네, 지금 보시는 사이트의 경우는 미국의 M1, 즉 미국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난 2008년이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그 수준이 갑자기 치솟은 그래프 보이시죠? 2020년 코로나 이후와 비교하면 정말 귀여운 수준입니다. 이제 정점을 찍었을 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데 이때부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댔습니다. 역사상 몇 번 연속 상승, 미국 역사상 최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올렸지만 보십시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 올려서 이거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통화 조금 흡수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수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그 전에 미국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화폐를 더 찍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를 우선 회복시킬 겁니다. 물가는 더욱 오를 겁니다. 환율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두면 점점 구매력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자산 중 현재 최고의 선택지가 비트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가상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자산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내년 이맘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얼마에 도달해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정체된 상황 속에 고래들의 대규모 축적세가 포착이 되었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도지코인 가격 정체소, 고래들 대규모 축적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형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의 축적을 계속하면서 가격 정체에서 벗어나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유명 분석가죠. 알리 마르티네즈에 따르면 지난 5일 동안 대규모 보유자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도지코인을 축적했다라고 하는데 5월 30일 이후 무려 2억 개의 도지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축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추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축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밈코인들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 상승하게 되면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어떤 테마의 코인들보다도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이번 6월 밈코인이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이 도지 관련 ICO 프로젝트인 도지버스의 사전 판매가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지버스의 사전 판매가 종료되고 거래소 상장 후 예상 가격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2024년에서 2030년 도지버스의 가격 전망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도지버스는 최근 사전 판매를 개시했고 지금까지 1,300만 달러 이상, 현재는 1,500만 달러 이상 모금을 하였습니다. 일단 도지버스 가격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전 판매가 종료되고 토큰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 상장이 되면 토큰 가격이 10배 성장한 0.003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2024년 도지버스의 가격은 0.002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 내년이죠. 2025년은 봉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봉크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지버스가 플레이 투 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5년 도지버스의 가격은 10배 추가 상승하여서 0.03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언급을 하고 2030년 도지버스의 가격은 최대 0.2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제가 도지버스를 들고 있을 일은 없겠지만 이제 2024년 올해 과연 어느 정도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것이 사실인데요. 네, 도지버스 이제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지금 남은 시간이 10시간하고 27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10시간이 지나면 10시간 뒤에 도지버스의 프리세일은 완전하게 끝나게 됩니다. 현재 저의 경우는 이 도지버스를 64만 5천 개 정도 지금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사전 판매가 종료가 된 이후에 여기에 이제 클레임 버튼이 뜨게 될 텐데 이 클레임 버튼으로 연결된 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지금 2단계, 3단계 첫 번째로는 이제 덱스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이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도지버스가 이제 상장이 되고 사전 판매가 모두 종료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현재 이 도지버스 이외에도 제가 추가로 투자한 사전 판매 프로젝트가 바로 플레이도지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사전 판매 이 ICO 계열에서 도지 이름은 거의 치트키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어떤 계열의 프로젝트들보다 도지라는 이름만 들어가게 돼도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 도지의 경우는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그럴 건데 이제 이 기간 동안 지금 200만 달러 이상 모금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 또한 1플레이 도지당 이제 0. 얼마인가요? 0.00503달러인데 저 또한 이제 39,840개 정도 구매를 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도지버스와 플레이 도지 프로젝트 관련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도지 관련 프로젝트가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IBIT는 200
200억 달러에 가장 빨리 도달한 ETF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ETF 전 모든 ETF 통틀어서 가장 빨리 200억 달러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좀 의아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이제 69K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이제 71K를 넘을락 말락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2024년 상반기 상승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5월은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을 팔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크로적으로 위험자산 측면 좋지 않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고 지금 양봉 전환했고 상승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과연 앞으로 더 상승할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2023년 1월부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 생각했던 지점은 다지기를 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죠. 문제는 조급함으로 이 시기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재미없을 때 함께 투자를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이 불장처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사실 투자를 쉴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다 같이 뛰어들 때는 잠깐 뒤로 물러나서 현금화를 시켜놓고 관망하는 태도 또한 이제 중요한데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그물을 친 사람들이었고 사실 이런 사람들만이 코인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미리 투자를 해두어야 하고 그런 일은 보통 남들은 관심이 적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오를 대로 이미 오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되냐라고 묻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죠. 사도 벌긴 하겠지만 대부분 한 번 조금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크게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코인으로 큰 돈 안 만져본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면 없습니다. 다들 왕년에 얼마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아니라 무용담이 되는 거죠.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얼마를 지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이걸 한 사이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할해서 매수하고 분할해서 매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짧게 여러 번 사이클을 돌리면 결국에는 물립니다. 그럴 게 아니라면 매수할 때는 매수만, 매도할 때는 매도만 해서 한 사이클로 투자를 불장의 중간에서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5만 달러를 딱 달성을 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하루 얼마 매도할지 또한 퍼센테이지 또한 다 정해놓은 상황인데요. 물론 그보다 더욱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 끝났는데 이제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한번 하락하면 무시무시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때 잠깐의 아쉬움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잘한 일이었다라고 확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매수하는 사이클입니다. 매도하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지금 사이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